안녕하십니까. 모둠채소입니다. 오늘 2020년 9월 5일 이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요즘 들어서 더욱이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55세까지로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55세 이후에는 직장에서 그렇게 활동적으로 능력 있는 사원으로 대접을 받기는 되게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90세 이상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해도 퇴직 후에도 90세 이상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도서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늙어서도 자식한테 손 벌리기 좀 미안하죠? 자식도 살기 빡빡한데. 자, 한번 중요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일만 하다가 삶에 찌든 피곤한 늙은이로 죽게 되고 말지. 그 다음, 혹은 내가 배짱도 없는 사람이라면 삶이 너를 내두를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말지.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평생 안전하게 살면서 옳은 일만 하고 있지도 않은 일에 대비해 자신을 아끼게 될 거야. 그러고는 삶에 찌든 피곤한 늙은이로 죽게 될 거야. 물론 친구는 많이 생기겠지. 너는 열심히 일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을 거야. 너는 안전하게 살면서 옳은 일만 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건 실제로는 삶이 너를 내두르면서 굴복시키는 거야. 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위험을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지만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승리에 대한 기쁨보다 훨씬 더 크지. 그래서 너는 안전하게 살려고 하지. 이 책에서는 계속 안전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조니 선생님께서 그러셨죠. 안전하게 살면 안전하게 가난하다. 자, 다음. 대부분 사람들은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미소만 짓는단다. 자신과 가족들이 금전적으로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적은 월급 봉투를 받는다. 하지만 그뿐이다. 그들은 더 많은 보수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봉급 인상을 기다린다. 대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일부는 부업을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지만 역시 보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 보수가 얼마 나오죠? 근데 우린 알아요. 그 보수가 얼마나 살기에 팍팍한지. 하지만 그냥 그것만이라도 감사하자.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에서 잘리고 이제 그러는지 알면서 그냥 회사에 앉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작은 월급 봉투라도 감사하게 미소만 짓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난한 사람들과 중상층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자들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 돈이 자고 있는데도 아니면 언제든지 내 자산을 불려주는 자산 증식 그 수단으로 돈이 일을 한다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어쩔 때는 하룻밤에 200만 원, 300만 원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월세가 나오든지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땅값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오른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일하는 거는 노예 노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금전적 자유를
금전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요즘에 하던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용주를 위해, 정보를 위해, 은행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강조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장님을 위해서 아니면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그러니까 독립을 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힘을, 자기 일을, 자기 돈을 버는데 사용하라고도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부의 척도는, 내가 만약 오늘 당장 일을 그만둔다면 나는 며칠을 더 살 수 있을까가 부의 척도라고 합니다. 과연 며칠 살 수 있으시죠?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그게 부의 척도라고 합니다. 다음, 가난한 사람들과 중상층 사람들은 부자로 보이기 위해 종종 큰 집과 보석, 모피, 고급차를 사곤 한다. 장기적인 부자들은 먼저 자산을 구축한 후에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사치품을 산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은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으로 사치품을 산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 사치품을, 이제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아이가 차 한 대를 사달라고 했어요. 3,000달러, 300만 원 정도죠. 그거를 아이한테 준 다음에 네가 이 돈으로 2배를 번 다음에 그 돈으로 차를 사라 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주식을, 돈을 잃긴 했지만 그 잃은 그 채움으로 더 많은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서 그거를 사치품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진정한 사치는 진짜 자산에 투자하고 개발한 보상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책에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끔찍한 경영 이론도 있다. 근로자는 해고되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하고 고용주는 근로자가 그만두지 않을 만큼만 지급한다. 즉, 안전한 직장을 얻는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단기적인 보상을 주는 급여와 혜택을 위해 일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재앙을 초래한다. 대신에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 목적보다 배움을 얻을 목적으로 직장을 찾으라고 권유한다. 주위를 보면서 어떤 기술을 얻고 싶은지 결정하고 그런 후에 특정 직업을 선택해야 쥐경주에 빠지지 않는다. 쥐경주가 뭘까요? 쥐경주는 평생 작은 금속 바퀴를 끊임없이 돌리는 햄스터의 운명을 쥐경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장에서 이 일만 한다, 기계만 돌린다, 그러면 그게 계속 쥐경주예요. 그 다음에 내가 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보내서 물건을 운송하는 그런 서류 작업을 한다, 그러면 계속 그게 경주가 되는 거죠. 그 경주에서 탈피하자라는 게 이 책의 하나의 또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주에 빠졌다, 그런 거는 뭘까요? 노예노동. 네. 교육을 받은 내 아버지는 능력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일을 했다. 하지만 전문성을 더 키울수록 점점 더 함정에 빠졌다. 그분의 월급은 올라갔지만 선택은 더 줄었다. 그분은 정부대에서 일자리를 잃은 직후에 자신이 직업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프로 운동선수가 갑자기 부상을 당하거나 너무 늙어 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5가지 이유는, 첫 번째, 두려움. 투자로 돈을 잃을까?
그렇다면 일단 일찍 시작해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일찍 시작하면 그때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경험을 쌓아라. 두려움을 없애고 일찍 시작하라. 냉소주의.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돈을 더 벌 수가 없어. 뭐 그런 생각은 나를 마비시킵니다. 내 능력을 펼치지 못하도록, 내가 한 번도 내가 다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나를 마비시키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게으름. 돈이 아닌 자는 데 시간을 허비하거나 자기 재산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TV를 보거나 골프를 치거나 쇼핑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지만 돈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 게으름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게으름의 치료법은 약간의 욕심이라고 합니다. 너무 과도한 욕심 말고 약간의 욕심. 그다음에 나쁜 습관에서 이 습관은 뭐 이건 제가 잘 생각해 보면 세금과 공과금, 그러니까 내 수익에서 가장 먼저 내는 그런 습관이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리비 나오면 그냥 바로 그날 내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이제 내 생활을 하는 거죠. 내 생활을 하다가 부족하면 나는 또 새로운 수입원을 찾을 것이고, 네, 그런 거고. 거만함. 내가 아는 것이 내게 돈을 벌어준다. 내가 모르는 것은 내가 돈을 잃게 만든다. 나는 거만했을 때마다 돈을 잃었다. 뭐 그렇죠. 주식에서 거만하게 나 이만큼 벌었어 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주식은 금방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만하면 안 돼. 항상 지식을 알고 잘 알고 그 금융 지식을 쌓아야죠. 자, 거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10가지 힘. 첫 번째, 정신의 힘. 원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나 돈 필요 없어. 없어도 돼가 아니고 원해. 자, 선택의 힘. 돈은 그냥 가만히, 야, 나 이번에 300만 원 벌었는데 그냥 은행에다 넣어놔. 필요 없어. 뭐 하기도 싫어가 아니고 선택. 나는 돈을 가만 두는 것이 아닌 관리를 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선택. 나는 교육에 투자를 한다. 내 스스로에게 금융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조의 힘. 세 번째가 협조의 힘이에요. 친구들을 세심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돈을 굴리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거죠. 제가 저번에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보고 부동산 모임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그 사람들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투자를 하고 이제 그렇게 뭐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주식은 나쁜 거, 주식은 돈 잃는 거, 투기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더 현명하게 내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랐었죠.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하나씩 이 재테크나 그런 데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주린이 불인이긴 하지만 일단 좋은 친구들을 만나라.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어디냐면 커뮤니티에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기죠. 그래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도 많이 있어요.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그런 데는 정보 공유하기 좋죠. 자, 빠른 배움의 힘. 무엇을 공부하고 배울지 세심하게 선택하라. 내가 주식을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것을 공부하고 배울지 세심하게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5번째, 자기 통제의 힘. 현금 흐름 관리, 사람 관리, 개인적인 시간 관리, 이제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힘.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사람, 이들에겐 남는 것이 없다고 하네요. 중개인들에게 잘 지불하라. 중개인이 돈을 많이 벌수록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중개인, 제가 예전에 부동산 투자를 한번 했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냥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다 낸다 이 경우가 있었고, 저는 매도자였죠. 매수자는
어떻게든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깎아보려고 해서 깎은 게 10만 원이더라고요. 10만 원.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 공인중개사를 나중에 찾아갔을 때는 내가 돈을 다 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갑게 저를 다시 맞이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매수자 10만 원 깎았던 매수자는 다시 찾아가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정보를 주기는 힘들겠죠. 자, 7번 무언가를 공짜로 얻는 힘. 돈을 어딘가에 맡겼다가 되찾아 오는 겁니다. 내가 1,000만 원을 어딘가에다 맡겼다가 그게 이익으로 불어가지고 되찾아 오는 거예요. 저는 잃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유는 났어요. 제가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얼마를 투자했었는데 또 얼마를 벌어서 어차피 제 돈은 그냥 가져오고 얼마를 더 끌어왔어요. 근데 그렇게 무언가를 공짜로 얻는 힘, 그거는 자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초점의 힘.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초점을 두는 거야. 어딘가에다가 내가 인생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노는 데 두는가? 아니면 게임하는 데 두는가? 아니면 뭐 이렇게 금융 공부를 하는 데 두는가? 네. 그 다음에 신화의 힘. 여기서 신화의 힘이라는 건 영웅을 말하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협상할 때 트럼프를 따라하든지, 아니면 투자할 때 버핏을 따라하든지, 아니면 뭐 많이 있죠. 아니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어떤 더 유명한 사업가, 뭐 베조스 같은 사업가를 따라하든지. 그 다음에 10번 마지막입니다. 주는 것의 힘. 내가 주면 더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육을 누군가에게 지식을 나눠주면 그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뭐 지식들을 저한테 줄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이야기한 거죠. 이 주는 것의 힘은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아요. 추가 요령. 지금 하는 것을 중단하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막 하고 있었다면 내가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뭐 토요일에 낚시를 가거나 아니면 뭐를 하거나 그런 것을 약간 중단하고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가를 평가하라. 막 바쁘게 막 살고 그러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지금 추가 요령 두 번째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라. 서점에 가서 여러 가지 독특한 주제의 책들을 본다. 네, 행동하라. 현재 지금 배운 것들을 실천에 옮겨라. 네 번째, 당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한 사람을 찾아라. 내가 만약에 지금 상가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상가에 투자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 30대 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보고 있고, 아니면 뭐 오프라인에서 직접 사람들을 뭐 만날 수도 있고, 친척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네. 다섯 번째, 강의를 듣고 테이프를 사라. 오늘 강의를 하죠? 뭘 합니까? 머니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머니쇼는 인터넷에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으로 왔네요. 자, 돈을 안전하게 굴리지 말고 영리하게 굴리자. 안전하게 굴린다는 거 뭡니까? 나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은행에 투자한다. 은행에다 그냥 예금만 한다. 너무 안전해요. 하지만 그냥 그뿐이에요. 더 이상 더 어떤 걸 나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리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많이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금융 지식을 쌓고 영리하게 투자를 해서 그냥 아까 뭐였죠? 빌려주는 힘. 그냥 그래서 줬다가 다시 더 많이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금융 공부를 하는 거죠. 돈에 대한 교육과 지혜가 필요하다. 일찍 시작해라. 책을 사라. 강연에 가라. 실천해라. 그리고 작게 시작하라. 네, 이렇게 해서 책의 내용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뒤에 있는 여기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 내용만 읽어도 너무 충격적이고 좋은
머리를 깨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학교에서는 돈을 위해 일하는 법만 가르치지 돈을 관리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는다. 사실 직장은 인생이라는 장기적인 문제의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먼저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다음에 세금을 통해 정부를 위해 일하고 마지막으로 융자를 해주는 은행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이 지식인들을 앞지르는 것은 무엇보다 돈의 힘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어떤 거래에 돈을 던지고 기도만 하면 그것은 도박이다. 투자는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아는 것이다. 근로자는 해고되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 고용주는 근로자가 그만두지 않을 만큼만 지급한다. 돈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유일한 기술은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다. 돈이 당신보다 더 영리하면 평생 돈의 노예가 된다. 돈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패하게 된다. 부자가 되려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꿈을 꾸지만 돈을 잃는 것은 더 두려워한다. 9세대 사람들은 회사를 옮기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회사를 옮기는 것은 영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 이만해서 오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첫 번째 시리즈는 끝났습니다. 자, 모두 금융 공부 열심히 해서 부자 되시고 노후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둠치아수였습니다.